사부 이슈 인터뷰로 이어갑니다. 6일 역대급 태풍 흰남노가 대한민국을 강타했죠. 포항은 500mm 물폭탄이 쏟아지며 도시 전체가 물바다로 변하는 등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. 특히 포항 지하주차장에서 일어난 인명피해 사고에 많은 사람들이 안타까움을 표시하고 있는 상황인데요. 9명의 실종자 중 2명은 극적으로 구조되었지만 나머지 7명은 사망 상태로 심정지 상태로 발견되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. 자, 어떻게 이 참사를 우리가 분석하고 이해해야 될지요. 장석환 대진대 건설환경학부 교수님 전화로 연결합니다. 장 교수님. 예, 안녕하십니까. 예, 장석환입니다. 교수님, 우선 정말 안타까운 일인데. 네, 정말 어이없는 사고가 났습니다. 네, 지하주차장에 이렇게 물이 빨리 찬 이유는 뭡니까? 거기가 보니까 주차장의 길이가 한 150m 정도 되고 네. 폭이 한 35m 정도 된다고 지금 보여지는데요. 네. 그 정도 되면은 제가 계산을 해봤더니 전체 물이 차면은 보통 한 층의 높이가 한 3m 정도라고 보면 네. 15,000 입방미터, 무게로 보면 한 15,000톤 정도의 물이 찬 거거든요. 그런데 지금 이제 보통 들어가는 입구가 왕복으로 한 6m 정도 보고 네. 물이 넘는 게 한 50cm 정도라고 보면 그 물 들어가는 속도가 네. 적게는 한 초속 7m에서 많게는 한 10m 정도 초속 그 정도 네. 됩니다.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초속으로 따져서 물의 속도가 3m 이상이 넘어가면 네. 사람이 그 물살을 헤치고 나오기가 어렵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네. 그 시간에 지금 보도에 의하면 그 목격자가 한 8분 정도라고 하는데 네. 한 10분 정도라고 보자면요. 그 초속 한 8m 혹은 10m 정도의 물살이 계속 들어갔다는 얘기가 되거든요. 네. 그것은 사람의 힘으로 차는 더더욱 더 말할 필요도 없고요. 예. 사람의 힘으로 그걸 헤쳐나오기가 어려운데 네. 왜 그때 지하 주차장에 가서 차를 빼라고 했는지 저는 네. 그 판단에 대한 부분이 좀 잘못됐다. 저는 네. 이렇게 보여지거든요. 알겠습니다. 관리사무소의 방송 또 공지도 상당히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이건 저희들이 다 함께 또 여쭤보도록 하고요. 교수님 오늘은 예. 좀 사고 원인과 대책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좀 여쭤보겠습니다. 자, 이 범람의 가장 큰 주범은 냉천인가요? 그렇습니다. 냉천 지금 이제 그 상황을 보자면 이렇죠. 그 당시 그 남해안 쪽에 태풍이 도달한 시간이 새벽 한 4시에서 빠져나가는 시간은 7시 정도인데요. 네. 그러니까 5시, 6시 이때가 가장 태풍의 중심에 있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. 태풍의 중심에 있었는데 그때가 공교롭게 그 밀물의 시간하고 완벽하게 일치하지는 않지만 거의 밀물에 올라오는 시간하고 거의 되거든요. 그러면 태풍이라고 하는 건 저기압이라고 그러잖아요. 네. 저기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진공청소기를 생각해 보시면 우리 빨아들이는 효과가 있어서 해수면을 높이는 효과가 있어요. 그러니까 밀물이 들어오는 시간에 태풍이 들어오면은 더 해수면이 훨씬 더 많이 올라오고 강풍에 의해서 파도까지 치게 되면 해수면이 기존에 있는 밀물보다 훨씬 더 높아지는 시기가 되면 냉천은 바닷물이 거의 그 냉천이 바로 포항 앞바다로 빠지는 그 하천이기 때문에 우리가 막혀서 물이 나갈 수가 없는 상황이 되지 않겠습니까? 네. 그러니까 냉천은 범람할 위험이 굉장히 많아진 거고요. 그 시기에. 네. 두 번째는 그때가 시간당 한 100mm, 110mm 정도의 강우가 우리 강우 강도라고 하는데 그 강우 강도가 100mm가 넘었다는 것은 도로에 있는 하수관로, 즉 우수관을 배출시키는 그 시설이 보통 30년 빈도 설계로 되어 있는데요. 그것은 한 100년 빈도가 넘는 그 강우 강도거든요. 다시 말씀드리면 그 정도의 비가 오면은 도로의 배수 시스템은 작동을 할 수가 없는 정도의 용량 이상이 왔다.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어요? 모든 물은
하천에서 안 그래도 바다가 높아서 하천에 물이 안 빠져서 냉천에 물이 이제 넘을 네. 거고, 그다음에 100mm 이상이 왔기 때문에 도로 하수도는 다 막힐 거고, 알겠습니다. 그러면 어디로 와요? 물이라고 하는 게 낮은 곳을 찾아가지 예. 않습니까? 음. 그러니까 낮은 곳으로 찾아가니까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가는 거죠. 네. 그만큼 또 그런 네, 지하 그렇다 보니까 주차장에 이제 예. 그 들어가는 물이 그렇게 차서 들어가면 사실은 지하 주차장에서 차를 빼려고 있는 분들한테도 빨리 차를 버리고 나오라고 방송을 해야 된다. 예, 이거는. 알겠습니다. 자, 지하 주차장에 물 자체도 빠지지 않을 정도인데 지금 생존자 한 분은 배관을 이렇게 잡고서 이 지하 주차장에서 생존할 수 있었는데 이렇게 지하 주차장에 물이 차오를 때 높은 위치에 있는 배관을 잡는 것이 긴급 조치로 효과적일 수 있는 겁니까, 교수님? 효과적일 수는 있죠. 그게 네. 뭐 최선의 방책은 아니지만 예. 지금 이제 아마 그분은 가장 높은 곳이 어딘가를 그 순간에서도 이렇게 좀 침착하게 생각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네. 그 배관이라고 하는 것은 아래층에서부터 위층까지 올라가게 돼 있잖아요. 그러면 그 배관을 타고 위로 올라가는 공간은 천장을 위에서 있기 때문에 그 공간이 우리가 말하는 에어 포켓이 생길 수 있는 공간입니다. 네. 그러니까 그 배관보다도 그 위쪽에, 그러니까 배관이 중간에는 전부 다 일렬로 연결되겠지만 한쪽에서는 위층으로 올라가는 곳이 있어요. 네. 그러다 보니까 그 배관이 올라가는 쪽은 그 지하 주차장이 다 차도 그 위쪽에, 그러니까 천장 쪽에 있는 부분은 에어 포켓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네. 그 부분을 계셨기 때문에 충분하게 뭐 산소 공급을 받아서 그렇군요. 뭐 네. 집행을 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. 교수님, 우리가 비가 좀 많이 올 때는 이렇게 지하철에도 지하철 계단 내려가는 입구에 차수막 이렇게 빗물을 막을 수 있는 가로막이 있는데 예. 지하 주차장에 이렇게 많은 빗물이 유입될 때 차수막, 빗물 막이가 있었다면 예. 좀 참사를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 이런 진단도 나오네요. 그렇죠. 그게 이제 우리가 지하 주차장 차수벽을 네. 했을 경우 지난 그 8월 8일부터 9일 날 서울 시내 강남에 비가 왔을 때 그 차수벽이 설치된 그 건물은 그 부분들을 지하 주차장이 침수되지 않았다 이런 걸 보도를 보지 않았습니까? 네. 그런 것처럼 지하 주차장 입구에 그 부분들이 차수막이 설치됐으면은 당연히 빗물을 어느 정도는 좀 막을 수가 있었죠. 만약에 차수막이 없었을 때는 모래주머니 같은 것으로 해서 임시적으로라도 그 빗물의 유입을 저지시킬 수, 그렇다고 전혀 안 들어간 건 아니지만 네. 많은 부분을 저할 수 있는데 그게 네. 이제 행정안전부가 2017년에 하고 2019년에 개정을 한 부분들이 네. 지하 공간 침수 방지 기준이란 것을 마련을 했는데요. 그러면 그 2019년 이전에 생긴 건물들은 그 적용을 받지가 않고 네. 두 번째는 2019년 이후에 생긴 거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지하 상가라든지 지하철이라든지 이런 공공시설물은 적용을 받지만 일반 네. 사유재산이라든지 개인 뭐 주택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적용을 하기가 안 되거든요. 그래서 만약에 이 부분이 정말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네. 첫 번째는 건축법에 들어가야 됩니다. 건축법이에요. 네. 예, 건축 허가 사항에서 건축 허가 사항에서는 지하 주차장 시설 기준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네. 거기에 그 배수 시설에 대한 것이 나와 있는데 그것은 집수정이라고 그냥 그 안에서 물 흐르는 것을 받을 수 있는 정도 이렇게 규정이 돼 있지 침수에 네. 대한 그 배수 시설이 아니거든요. 알겠습니다. 자, 차수막이 그렇게 뭐 가격이 비싼 게 아니라면은 웬만하면 안전을 위해서 구비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교수님 마지막으로 이렇게 태풍이 지나가고 난 이후에 또 다른 피해가 유발될 수 있기 때문에 특별히 주의해야 될 것이 있다고 하는데 어떤 점일까요? 두 가지를 좀 주의해야 되는데요. 네. 이미 이제 많은 양의 비가 오면 땅 속에는 상당한 부분에 물이 차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. 보통 흙이라고 하는 것은 흙 입자 사이가 공간이 있는데 거기에 네. 물이 다 채워지는 거죠. 우리가 포화됐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물이 빠지면서 생기는 현상이 두 가지가 있어요. 예. 하나는 산사태나 옹벽, 축대가 무너질 수 있는 가능성. 그다음에
두 번째는 싱크홀인데요. 네. 이게 물이라고 하는 것이 물이 채워지면은 흙 입자의 흙 무게뿐만이 아니고 물 무게까지 같이 얹혀지기 때문에 상당히 무거워지고 2배 이상이 무거워질 수 있고, 두 번째는 네. 물은 부력이라고 하는 것을 작용을 해서 무게 중심이 위쪽으로 올라옵니다. 그래서 상당히 불안해지는 거거든요. 네.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축대라든지 옹벽이라든지 산사태라든지 이런 부분도 있을 수 있고, 또 하나는 네. 이제 지하수가 찼다가 빠지면서 땅 속에 있는 물이 빠지면서 물만 빠지는 게 아니라 흙과 같이 휩쓸려서 빠지면 공간이 생기거든요. 네. 이 공간들이 확장이 되면 싱크홀이 되는 거거든요. 그래서 이 네. 두 가지가 상당히 좀 염려되는 예.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교수님,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예, 예, 감사합니다.